안녕하세요. 책을 읽고 마음을 읽고 사람을 읽고 책과 사람을 읽는 민나TV 좌명희입니다. 새해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 제가 명절 보내면서 준비한 그림책은요. 엄마, 친정엄마, 외할머니예요. 이 책은 11월 29일에 작가님 책방에 모시고 북토크를 진행을 했었어요. 이 책이 원래 주는 아니었지만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작가님이 저에게 사인도 남겨주시고 자명이님께 제가 받았던 사랑을 이 안에 담았습니다 하고 11월 29일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진 못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또 마스크 쓰고 방역 준수하면서 모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그 인연이 닿아서 감사하게도 오늘 이제 명절 지내면서 결혼하신 분들은 친정엄마 많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혹시 오늘 명절 연휴 기간이고 해서 낭독을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실 수 있는지 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허락을 해주셔서 오늘은 그림책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엄마, 친정엄마, 외할머니, 글 문희정, 그림 문세웅, 문화다방 그림책 낭독 시작해볼게요. 엄마, 친정엄마, 외할머니, 글 문희정, 그림 문세웅, 문화다방. 딸로 태어나 아내가 되고 하늘의 축복으로 아기가 생겨 엄마가 되고 운이 좋아 딸을 낳아서 친정엄마가 되었다가 내 딸이 엄마가 되는 행운이 생겨 외할머니가 되는 그런 삶. 엄마가 떨어뜨린 빵 부스러기를 주우며 딸이 따라가는 길. 엄마는 딸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었다. 손수 지은 베넷 저고리를 입혔고 노란 병아리처럼 고운 원피스도 사줬다.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딸에게만은 다 해줄 참이었다. 딸만 꾸미지 말고 엄마도 좀 차려입어요. 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희정아, 이리 와. 밥 먹고 가서 또 놀아. 엄마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계곡에서 노는 딸을 불러 수건으로 쓱쓱 물기를 닦아 앉혀놓고 보온병에 싸온 따뜻한 물부터 한 잔 마시게 했다. 그리고 휴대용 버너 위에 지글지글 구워진 삼겹살을 상추에 싸서 아이 입에 쉴 새 없이 넣어줬다. 입만 참새처럼 벌리고 받아 먹던 딸은 물기가 마를 때쯤 엄마에게 기대어 스르르 잠들었다가 벌떡 일어나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천천히.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물 밖에는 항상 그런 엄마가 있었다. 나무 그늘에 자리 잡은 가족의 텐트를 지키며 혹여나 다치지 않을까 눈으로 아이를 따라다니는, 집으로 돌아갈 때쯤 계곡에 발 한 번 담가보며 잘 놀았다 하는 엄마가. 언 마음을 녹이는 초봄에 꽃을 피우는 프리지아. 한 줌의 노란 꽃봉오리가 온 집안을 향기로 채운다. 비 오는 날 집으로 뛰어들어오는 어린 딸에게 따끈하게 데운 코코아 한 잔을 쥐어주던 엄마처럼. 교복을 입은 딸은 어느덧 커서 친구가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우정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고 이따금 엄마를 불안하게 했다. 둘은 종종 큰 소리로 다투다 입을 닫았다. 엄마는 말하지 않는 아이의 속마음이 궁금하면서도 몰래 본 일기장 속 이야기를 아는 체 하지 못했다. 성인이 된 딸은 다시 엄마와 손을 잡고 걸었다. 딸은 엄마를 친구 혹은 아이처럼 대했다.
엄마 다음에 내릴 거예요. 밑에 발 조심해요. 여기는 이게 유명해. 먹어봐요. 핸드폰 줘봐요. 이렇게 하면 편해. 엄마 여기서 사진 찍자. 엄마는 딸이 데려가는 모든 곳이 신기하고 좋았다. 딸은 아내가 되고 엄마는 친정엄마가 되었다. 절친한 친구이자 쿵짝이 잘 맞는 룸메이트. 최고의 여행 파트너였던 둘은 이제 떨어져 살게 되었다. 둘 다 눈물이 찔끔 나게 서운했지만 딸은 새 룸메이트가 좋아서인지 조금 덜 슬퍼 보였다.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딸의 생일날이었다. 남편이 어릴 적에 살았던 집에서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었다. 설거지하고 싱크대 앞에 섰는데 이유 모를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처음 와본 주방은 낯설었고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다. 자꾸 엄마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딸은 그때부터 매년 자기 생일에 친정엄마에게 꽃을 선물하기 시작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도 꽃이 대신했다. 딸에게 아기가 생겼다. 엄마가 된 딸도 외할머니가 된 친정엄마도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였다. 아기가 태어난 날 엄마는 가장 먼저 병실로 달려왔다. 내 강아지, 내 강아지. 능숙하게 아기를 안고 세상에 얼마나 힘들었니. 퉁퉁 부은 딸을 어루만지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아기가 태어나고 엄마는 딸과 아기 곁에 한 달하고도 보름을 같이 있었다. 홍합과 황태, 소고기를 번갈아 넣어 미역국을 끓였고 따뜻한 수건으로 온몸을 마사지해줬다. 그리고 쉴 틈 없이 집안을 구석구석 쓸고 닦았다. 탯줄이 떨어지지 않은 빨간 아기를 목욕시키는 것도, 얇은 종이장 같은 아기 손톱을 깎는 것도 돋보기를 쓴 외할머니의 몫이었다. 아기도 외할머니 품에서만큼은 울지 않았다. 우리 딸 잠 못 자게 왜 그렇게 깨니? 엉덩이를 꽁 때려줄까 보다. 네 손목이 얼마나 아프겠니? 틈날 때마다 내려놔. 세워서 안아주는 걸 좋아해. 그럼 미리 다 내가 안아줄게. 엄마는 괜찮아. 아기 잘 때 조금이라도 쉬어. 즐겨도 먹어봐. 미역기가 있는 게 진짜 산모 미역이야. 딸은 아기가 예뻐서 안았고 엄마는 그런 딸이 안쓰러워 더 자주 안았다. 더 봐주고 싶은데. 산후조리가 끝나고 친정엄마를 억지로 돌려보낸 딸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기를 안고 어쩔 줄 몰라 같이 울어버렸다. 왜 그러니 왜? 친정엄마가 집에 있는 동안 집안의 물건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고 세상은 평화로웠다. 딸은 종일 아기와 단둘이 있어 보니 그제야 정말 엄마가 된 기분이었다. 더워서 그러니 기저귀를 좀 열어놓자. 딸 꿀질할 때는 젖을 물리거나 머리를 따뜻하게 해주렴. 어서 재워라. 졸려서 그래. 그 정도는 괜찮아. 원래 그런 거야. 딸은 엄마가 되는 방법도 엄마에게 배웠다. 맺은 말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지금의 나와 그때의 엄마를 겹쳐보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는데 이보다 치열하고 강렬한 경험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인지 저는 첫 아이를 낳고 아이에 대한 글을 쓸 거라는 주변의 예상과 다르게 엄마에 대한 책을 만들었나 봅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읽는 누군가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린 시절이거나 이제는 받을 수 없는 보살핌이라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훗날 내가 줄 수 있는 그저 사랑에 대한 책으로 읽히길 바랍니다. 읽으면서 작가님처럼 저 역시 엄마에게 그런 보살핌,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아플 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맺은말 보는 순간 전혀 아프지 않고 그 섬세한 배려하는 이 작가님의 마음에 정말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 시작하면서 첫 회, 1회에 소개했던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또 그랬고, 제가 이렇게 아이 엄마 이야기가 나오는 그림책에선 저희 엄마는 거의 떠오르지 않았고 엄마인 제 모습 그리고 제 아이가 많이 떠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책 마지막에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친정엄마, 저희 엄마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옆에 이 사진 옆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여자에게 바칩니다. 나의 엄마 정숙, 나의 딸 하나에게. 어렸을 때 형편이 어려워서 엄마의 지극한 사랑, 보살핌 같은 게 기억에 남아있진 않지만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저희 엄마가 저희 딸을 이렇게 꼭 안아준 그 사진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한테는 저희 친정엄마가 떠올랐던 그림책. 그래서 오늘 설 연휴 3일째 되는 날 이 그림책을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프지 않고 정말 따뜻했던 그림책이에요.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그림은 남동생이 그렸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이렇게 갖다 줬는데 그 그림을 또 너무나 섬세하게 잘 표현해 주셨고, 남매가 만들어낸 이 그림책. 엄마, 친정엄마, 외할머니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